그러면 선생님들 메모하시라고 음악 통론 1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지 앞에 B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수업 중에 메모하시라고 나눠드린 거니까 편하게 메모하시면 돼요. 네. 자, 2018년도 프리스쿨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강의를 맡고 있는 박정하고요. 저 이외에도 박성수 선생님하고 실기 맡고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오셔서 수업을 하실 거고요. 이 수업의 목적은, 선생님들이 임용에서의 어떤 시험의 실질적인 난이도, 특히 실기를 포함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체감을 못하신 상태에서 출발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본인 스스로의 상태에 대한 진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수업과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상담을 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 선생님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본인의 상황을, 그러니까 상담을 하긴 하지만 이게 몸으로 체득해서 실제로 느끼시는 거랑 얘기만 듣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박성수 선생님이랑 이번에 정확한 출발점을 알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프리스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수업 동안 실기 시험에 대해서 다 접해보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실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가장 안타깝거나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게, 개개인마다 약간의 방식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합한 수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하셨던 습관이나 아니면 여러 다른 곳의 어떤 수업들 포맷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들을 많이 따라가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실기 강의도 단체 강의가 더 도움이 되실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절대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연습 시간을 투자하시던지 아니면 배우는 강의를 제가 하고 강의를 듣는 분 사이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사실 어떤 개인 레슨으로 들어가든지 심화로 들어가든지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의 어떤 조합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진행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이번에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일단 최대한 알려드리고자 일단 프리스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수업은 화성학 수업, 시창청음 수업, 응용반주 수업이에요. 이 세 가지 수업을 맡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수업을 같이 맡게 된 이유는, 처음에 시작은 제가 시창청음 수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 이 세 가지 수업이 모두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임용해서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수업을 제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드린 전단지에는 시창청음, 화성학, 응용반주 이렇게 나누어져는 있어요. 근데 그 시간마다 제가 조금씩 응용반주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시창청음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진행은 하긴 하겠지만, 이 세 가지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는 시간 동안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병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걸 최대한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1, 2월에 화성학 수업하고 시창청음 수업도 같은 요일날 배치를 하고, 수업이 연장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가능한 한 실기를 이제 하실 수 있는 어떤 상태, 기본기를 만드시는 상태를 기본기를 만드는 상태를 최대한의 목표로 잡고 1, 2월 수업을 작년과는 다르게 이렇게 포맷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시창청음하고 응용반주하고 화성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선생님들이 받으신 자료를 제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음악 통론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 페이지는 지금 B 노선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메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B 노선지로 내드렸고요. 5페이지부터 보시면, 자, 음정 연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가장 강조드리는 게 시창청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세요? 제가 질문에 대답을 안 하면 굉장히 슬퍼요. 시창청음 하시는데 힘든 게 뭐이신 것 같아요? 청음할 때 음이 들리지 않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리듬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음은 들리는데 리듬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과 리듬이 다 안 들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음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제 고정으로 듣는 경우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한 편인데 고정인지 상대인지 사실 모르는 경우고 그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을 굉장히 오랜 시간 만나본 결과 거의 한 80% 이상은 그러니까 절대음감이 있는 분들이 소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완벽한 절대는 아니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절대가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가 섞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음악을 어릴 때 사실 절대음감이 생기지 않으면 나이가 이제 조금 더 들어서 생기는 건 사실 상대음감이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음감에 대한 어떤 훈련 방법이라든지 교육 방법 자체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 선생님들 음악대학에서도 그걸 분리를 하거나 이렇게 상대에 대한 적합한 훈련을 받으신 경우가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상대음감도 정확한 상대음감은 굉장히 장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드리면 정확한 상대음감이 아직 안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상대음감을 가지고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일단 시창청음을 할 때 선생님들이 훈련을 하실 때 이제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자, 지금 얘기했던 게 음정이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리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리듬이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그냥 이 단순한 리듬을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 안에는 사실 박자라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분의 몇 박자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다. 그러면 음악이 4분음표로 만약에 메트로놈을 틀어놓으면 4분음표 단위로 메트로놈이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기준박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요렇게 일단 리듬은 박자와 기준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상대음감인가 아니면 절대음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절대음감인 분들은 사실은 음이 들리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때 리듬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피아노 전공자들 중에 절대음감이 많은데, 리듬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한 부분은 저희가 어릴 때 약간 악보를 보는 식으로 그 음악 훈련을 받기보다는 사실 선생님이 해주시면 그냥 듣고 외우는 경우도 많죠. 그죠? 근데 사실 귀가 좋으면 좋을수록 어릴 때 듣고 외우게 되지 악보를 보려고 사실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습관과 방식이 쌓이다 보니 리듬을 굉장히 그 절대음감이 있는 분들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기세요. 그래서 리듬 연습은 박자 연습과 기준박 연습이 있는데, 자, 처음에 리듬을 들었을 때 이게 몇 분의 몇 박자라는 걸 아는 것부터가 일단 그 리듬 연습의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기본 리듬들을 다 아는 게 시작이고, 이 기준박은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 이제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리듬들은 굉장히 어느 정도 잘 들으세요. 근데 그 다음에 당김음, 그죠? 그 다음에 붙임줄, 이게 나오면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김음과 붙임줄은 모두 뭐과 연관되어 있냐면, 어떤 기준박이 가고 있으면 그 기준박에 맞춰서 음악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엇갈리게 음악이 가는 게 당김음과 붙임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시창청음에 대해서 훈련을 할 때 내 몸의 일부분은 기준박에 대한 카운팅을 계속 잡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 몸의 또 일부분은 내가 악보에서 보이는 대로 그 음악을 인지를 하실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같이 합해져야지 정확한 리듬 감각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절대음감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리듬이 잘 안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경우는 이 박자 연습과 기준박 연습은 훈련을 하시면 돼요. 훈련을 하시면 한 수업을 같이 할 경우에서 2개월, 늦어도 4개월 정도 그냥 수업을 하시면 리듬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 리듬에 대해서 일단 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거는 그 설명회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까 기준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몸의 일부분은 기본 카운팅을 하고 계셔야 되고, 몸의 일부분은 악보를 볼 수 있다고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창과 청음을 할 때도 어떤 음악이 나오더라도 나는 기준박으로 세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발로 세시는 경우도 있고, 손으로 세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실 아무런 카운팅을 하지 않고 그냥 듣고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리듬들이 내가 알고 있는 리듬 안에서는
어느 순간 들려요. 그죠? 그리고 음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기보하는 것까지 연결이 돼서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런데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리듬, 그 다음에 내가 생소하게 느끼는 리듬, 그 다음에 이 기준방 얘기처럼 붙임줄 리듬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당김음 리듬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기준박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이 붙임줄의 리듬과 당김음의 리듬이 살아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를 못하고 기준박을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냥 이 붙임줄이나 이 당김음의 그냥 리듬을 계속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대부분 오른손으로 기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창청음 훈련을 할 때 가장 강조를 드리는 거는 어떤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카운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농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고 음악이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박자를 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듣고 속도 빠르기에 대한 걸 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몇 분의 몇 박자인지를 감지를 하고 그 몇 분의 몇 박자까지는 안 가더라도 음악이 나왔을 때 일정 비트로 내가 카운팅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은 사실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시창청음할 때는 이제 내가 리듬을 듣기 위해서 카운팅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피아노로 가시면 피아노 왼손이랑 같이, 그러니까 왼손이랑 이 기준박이 연결이 되게 돼요. 그래서 피아노 치셨던 거 악보 생각해 보시면 왼손은 예를 들어서 도솔 미솔 도솔 미솔 혹은 뭐 쿵짝짝짝, 그죠? 우리가 뭐 쉬운 음악을 생각하면 이게 일종의 기준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른손이 그러면 이 기준박에 같이 맞춰서 갈 때도 있고 맞춰 가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이 기준박은 어떻게 돼? 계속 움직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신체의 일부분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해보면 선생님들이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금방 습관이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되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이게 정리되니까 내가 인지를 하고 기준박을 카운팅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리듬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리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제가 이 많은 것 중에 사실 선생님들이 시창청음하면 음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음이 들려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사실 음악에 있어서는 리듬이 중요한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음악이 멈추면 그냥 그 길로 틀린 것처럼 들리게 되잖아요. 그죠? 리듬이 틀리면 사실 더 많이 틀린 것처럼 인지가 되기도 해요. 음정이 틀리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듬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저랑 수업을 할 때는 이 박자와 기준박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할 거고요. 이게 잘 훈련이 되신 분들은 사실 피아노 칠 때 특히나 응용반주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편해지시는 경험을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상대이냐 절대이냐 이제 이 부분을 음정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실은 우리는 정확한 절대 음감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확한 상대 음감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지금 그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시고요. 자, 그러려면 이제 음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상대 음감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거기서 기준으로부터 어떤 간격을 음정으로 인지를 해서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음정이, 그러니까,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솔? 그래서 이 의미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음정이라는 거는, 자, 이게 간격이 뭘까요? 라는 그 부분이 더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음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떤 실제 음이 들렸을 때 고정 노트들을 사실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음과 음 사이에 사실은 거의 간격인 거죠. 정확하게 음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더 정확한 절대가 되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확한 상대가 되기 위해서 일단 선생님들이 음정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창을 하실 때 학교에서 시창하실 때 어떻게 하셨었어요? 시창 수업하면? 시창 수업 어떻게 하셨었어요? 피아노 쳐주시고 그냥 따라서 부르고 악보 보고 부르고 처음 할 때는 피아노 쳐줘서 그거 그냥 받아 적으시고 그렇게. 그러면 시창을 할 때 따로 음정 연습이나 이런 거를 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일정 그냥 책을 보고 만약에 내가 부르다가
내가 틀리면 누군가가 피아노로 도움을 주면 그걸 듣고 또 따라서 부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틀린 음이라는 거는 내가 그 음 사이의 간격을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피아노의 도움을 받아서 음을 인지를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근데 어떤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점을 맞추면 그냥 악보를 보고 그냥 계속 부르고 그다음에 피아노를 듣고 그 음을 따라서 부르고 하는 훈련 반복들은 사실은 선생님들의 시창청음 능력을 많이 키워주지 못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수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시창청음을 꽤 잘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을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시창청음을 하시다 보면 앞에 사실 못하는 분이실수록 저랑 이제 1단계, 2단계 진행하면 그때 확 늘어요. 정말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안 될까? 그러면 저는 제가 지금 이 정도 들리는 거에 만족을 해요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확 느는데 한 3단계, 4단계부터는 굉장히 조금씩 늘어요. 그게 이미 문제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도달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그 앞서서 그 연습했던 훈련 방법들이 모두 다 쌓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별도로 또 그 단계를 더 업시키기 위한 별도의 훈련 방법으로 그 연습을 하셔야지 정말 잘하는 경지까지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시창청음 레슨 받거나 하시면 누군가가 이렇게 피아노를 쳐주고 그걸 받아 적고 틀린 거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주체로 몸으로 음정을 체득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드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음정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아까 얘기했던 음 사이의 간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하나 강조 드리는 게 조성감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 키는 굉장히 익숙하고 나머지 키는 뭔가 하자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거. 왜냐하면 우리는 C 키를 훨씬 더 많이 그 음악을 들어왔었기 때문에 연주하고 그 다음에 조표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선생님들이 피아노 플레이하기 어떠세요?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검은 것만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음정을 연습을 하실 때 조성감과 간격이 모두 다 같이 동시에 그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강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그래서 음정 연습을 하시면 시창청음을 꽤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저랑 오셔가지고 시창 그 훈련을 다시 하시면 어렵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얘기한 어떤 간격과 조성감을 다 찾아가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 훈련 방법이 처음에는 익숙치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훈련 방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도 그 스스로 사실 연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게 느끼세요. 그리고 왜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한국 가곡 정도를 잘 부를 수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시창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연습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험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시험이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거의 무초시창이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거의 조성감과 음정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모든 부분은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뭐랑 연관이 될까요? 초견이랑 연관이 돼요. 사실 초견을 잘하는 분들은 음악을 잘하는 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리듬을 잘 읽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음정에서 조성감이나 이런 게 발달해 있다는 얘기고 음악 전체를 들었을 때 그 음악의 특징을 금방 잘 찾아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임용시험에서 실기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목표 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정 박자 정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악을 그대로 원곡처럼 똑같이 실어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포인트를 잡아서 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틀리지 않고 잘 하는 게 임용 실기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거를 강조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단계적으로 시창청음 수업 훈련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음악성 향상이라는 가장 큰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사실 초견 부분은 굉장히 더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으세요. 실기 수업을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저도 좀 안타깝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시는 게 이제 저랑 어떤 일정 기간 실기 수업을 하시고 나면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게 약간 헛되이 배웠네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에게 없던 이런 음악적인 조성감이라든지 초견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음악 능력 자체가 향상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랑 수업하면서 가장 큰 목표가 일단 이 시험을 넘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저랑 굉장히 오랜 시간을 저를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여기 그 임용 수업을 한 지도 십몇 년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현역으로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십몇 년 동안 그 일들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음악에 연관된 여러 가지 뭐, 나라 사업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면, 아, 음악해서 밥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구나. 이게 진짜 첫 번째 느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그러면 음악을 해서 밥을 먹고 살려면 이 시험도 마찬가지고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악적인 능력을 특히 왜냐면 실기 능력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이론 능력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어떤 전공이나 이런 부분을 실기로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 이게 학부에서 배우고, 뭐, 저도 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대학원에서 배우고, 이렇게 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갖춰지셔야지 앞으로 살아가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사실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그리고 학교 가셔서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제가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단 수업도 하셔야 되지만 사실 음악은 예체능 교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셔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국악 전공자이지만 오케스트라 지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일종의 그러니까 작곡가를 졸업한 분들이 어떤 할 수 있는 일들의 영역을 맡기는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실기를 지도하고 이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렸던 어떤 음악적으로 굉장히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실기적으로 뭔가 더 지금의 상태에서 더 쌓아가시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많이 선생님들이 되시고 합격하시고 일단 이게 목표긴 하지만 너무 긴 시간을 음악을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아 이게 정말 많은 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직업적으로도 그러니까 임용을 안 하시더라도 직업적으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수업을 하면서 사실은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랑 하는 수업을 하시면 일단 임용 수업이 준비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부분들을 제가 선생님들 이거는 정말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정말 같이 하시고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시창창원 수업이나 하성학 수업이나 임용 준비 하시지 않는 분들 중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서로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너는 임용 안 하는데 그거 왜 들어? 너는 왜 들어? 귀 뚫으려고 이렇게 듣는다고 얘기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런 전체적으로 일단 강조를 많이 할 거고 선생님들한테 실기를 할 때 이게 뭐 피아노가 됐건 다른 전공이 됐건 사실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하거나 연습을 하거나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손이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내가 귀로 듣고 입으로 움직이는 거 아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중에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일단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열심히 하시는 게 계속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아마 지금 교육학 수업 시작하시고 이론 수업 시작하시면 정말 정신 없으실 거예요. 정신 없을 텐데 그래도 이 말이 실감이 안 나겠지만 상반기가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실기를 사실은 바짝 해놓으셔야지 하반기에 이론에 사실 집중을 하셔서 1차 관문을 넘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사실 실기를 미뤘던 분들은 사실은 그때가 되면 1차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 되세요. 근데 1차 그 상반기부터 같이 진행을 해오신 분들은 그게
버거우실 거예요. 힘들지 않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 때문에 사실은 계속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장청음 수업 같은 경우도 뭐 개강을 하면 거의 뭐 40명 가까이 오시는데 그 인원이 거의 12월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 다 가고 12월 모의고사반이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오셔서 거의 이 교실이 꽉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본인이 성취감도 있고 어느 정도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처음 하는 게 힘들지 실기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금 쌓이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똑같은 절대 시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상반기에 3시간을 투자했으면 하반기에 3시간을 투자해야만이 그만큼 결과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작은 시간을 투자하셔도 사실 계속 실력은 높아지고 그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병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일단 많은 훈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수업 자료 자, 이게 지금 음악 통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처음에 시창청음을 하실 때도 그렇고 화성학 하실 때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음정이 몇 도일까요? 여기 지금 다 나와 있는 거. 몇 도일까요? 3도예요, 3도. 사실은 3도에 대한 음정만 선생님들이 정말 빨리 계산하실 수 있으면 제가 1시간 만에 증류카운까지 진도 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기능적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자, 왜 그 선생님들이 화성학이 힘들고 오래 걸릴까요?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음정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3 더하기 2를 물었을 때 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선생님 3 더하기 2가 뭐예요? 그러면 오 이렇게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정말 거의 제가 묻자마자 거의 그냥 반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음정 연습을 할 때 지금 2도와 3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시창을 하실 때도 가장 기본적인 음정이고요. 왜냐하면 스케일은 모두 몇 도씩 돼 있어요? 2도씩 되어 있죠. 그렇죠? 장이도가 되어 있건 단위도가 되어 있건 2도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케일이 지나고 나면 화성학 배울 때 뭐를 배우기 시작해요? 화음이라는 걸 배우시잖아요. 그죠? 맨 처음 음정을 배우는 이유가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악을 하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음정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이라는 걸 배워야지 얼마나 다양한 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스케일은 모두 2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 배우시는 게 화음이에요. 그러면 3도라는 음정을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사마음, 장사마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하시는 뭐 배우시는 부속하음, 그죠? 감칠하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증육하음. 이게 모두 3도 음정 가지고 음을 쌓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기능과 역할이 달라지는 게 화성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음정 장삼도와 지금 장이도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자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음정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시창청음 훈련하실 때 하고 그 다음에 화성학 훈련하실 때 하고 거의 동시에 하셔야 되는데 자 첫 음이 도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장삼도는 그 맨 처음에 음정으로 잠깐 돌아가면 장삼도는 기준을 뭘로 잡으실 수 있어요? 그냥 도, 미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장삼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단삼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끊임없이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장삼도는 도하고 미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삼도는 뭐하고 뭐를 떠올리면 될까요? 미하고 소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제가 피아노 건반을 이거를 띄워놓고 수업을 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 계속 생각하시라고. 그죠?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어느 자리가 됐건 자, 장삼도면 무조건 뭐 생각하라고요? 도하고 미.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 때 그 선생님들 대답을 잘해주세요. 이 의미도 있긴 있는데 그 나중에 이론 같은 거 하실 때도 그렇고 이게 바로 누군가 물었을 때 거의 자동화돼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성학에 대해서 어떤 용어들이죠. 용어들에 대해서 또 그런 그 연습들이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결국은 음정을 찾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그러면 도하고 제가 장삼도를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삼도는 도하고 미면 이게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계속 인지가 되세요. 그러면서 눈으로는
요 건반에 있는 것도 모양을 사실은 떠올리시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학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화성학 공부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그게 마음속으로만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면 금방 인출이 안 돼서 굉장히 쉬운 단답형의 문제를 이론에서 화성학을 물어보더라도 이게 뭐지라고 잠깐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도하고 미가 장삼도고, 그 다음에 단삼도는 뭐라고요? 밑소리 무조건 지금 기준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그 프린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도에서부터 단삼도를 만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도 소리 내보세요. 이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도에서 위로 올려서 도미 내보세요. 도,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피아노를 동시에 띄워놓을 수 있으면 좋은데 피아노를 동시에 못 띄워서.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도, 미는 몇 도라고요? 장삼도예요. 자, 그럼 이거를 단삼도로 만들려면,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을 세워놓은 건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죠? 화성학 할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 막 기준을 세워놓은 음을 계속 샵을 붙이고 프렛을 붙이고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기준은 어떻게?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제시한 기준은 뭐예요? 도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도는 움직이면 안 되고 뭐를 움직이란 얘기예요? 미를 움직여서 단삼도를 만드는 얘기죠. 자, 그러면 도미를 단삼도를 만들려면 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격을 좁혀야 되죠. 그럼 뭐가 돼요? 미플랫. 미플랫 음정 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 미, 플랫, 이게 단삼도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연습을 하실 때, 자, 여기서 내가 이론적으로, 화성학적으로 도에서 도, 미 이렇게 돼서, 도, 미, 플랫 이렇게 돼서 단삼도인 거를 일단 찾아가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라는 음정을 제시를 해드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도, 미 플랫을 부르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화성학을 훈련을 하실 때도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시창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나중에 음정 연습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화성학을 할 때, 특히 작곡가에서 얘기하는 기준은, 어떤 화성학 선생님이 화성학을 가르쳐 주시는데, 피아노를 치면서 화성학을 가르쳐 줄 경우에는 배워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생님을 바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소리로 듣지 않고 말로만 설명된 화성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화성학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작곡을 하실 일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화성학을 배우셔서 응용반주에 매칭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반쪽으로 배우게 되면 그 매칭이 사실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리를 내서 화성학 할 때도 계속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화성학 수업을 할 때 저 뒤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저 건반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반을 여기 테이블에 다 설치를 해놓고 선생님들이 왼손으로, 그러니까 직접 피아노를 쳐가면서 화성학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화성학에서 이해한 게 손으로 가게 되고, 반주를 하실 때 화성을 찾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도 지금 굉장히 단순한 문제지만 같은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솔 드릴게요. 자, 이게 솔이에요. 자, 그럼 위로 장삼도 만들어 보세요. 소리를 내셔야 돼요. 지금 피치 떨어지죠? 이 소리예요.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노래방은 꼭 가세요. 그래서 1시간 내내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마음껏 부르고 오셔도 돼요. 농담이 아니라, 음악 하시는 분들이 노래 제일 안 불러요. 그거 아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분명히 흥은 있는데 그 흥을 표출을 안 해요. 맞죠? 흥을 표출을 안 하고, 근데 또 심지어 예민하기까지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왜냐면 선생님은 앞에 나서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되게, 정말 나중에 웃긴 게, 수업 실현 하실 때 막 그때 있는 흥 없는 흥 다 끌어내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개그로 승부할 거예요.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그 흥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죠. 그래서 남들 앞에 서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의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운돼 있으면 사실 선생님들도 수업 들으시면서 다운돼 있을 거고,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도 아마 그 분위기에 따라오실 건데, 제가 오늘 지금 새해 첫 시작이라서 굉장히 진중하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밖으로 굉장히 표출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걸리는 게 민요랑 노래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최악의 경우 난 노래를 정말 싫어하는데, 노래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임용시험을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만나면 노래하라 그러는데 난 노래가 제일 싫은데 어떻게 그걸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싫으시더라도 그걸 일단 좋아하는 방향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솔인데 시를 내야 돼요. 시 다시 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장 청음을 할 때 제가 선생님들에게 그 자료를 하나 내드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동시에 띄우지를 못해서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들이랑 시장 청음 수업을 하면 이제 제가 뭐를 나눠드릴 거냐면, 자, 음정 연습이라고 돼 있는 요 프린트물을 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장삼도 상행, 단삼도 상행, 단삼도 하행 막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아까 내가 솔, 시를 부르고 싶은데 이게 순간적으로 사실 제가 제시하는 키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음력도 지금 점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장삼도를 부르려면 사실은 어떤 음을 불러야 되는지가 망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노래, 이게 무슨 노래예요? 딸랑딸랑딸랑 바둑이 방울 노래죠. 그쵸? 바둑이 방울 노래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그 음정 연습을 할 때, 상대 음감을 기를 때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래, 그 방법은 뭐냐면, 기존에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노래 음정을 대입하는 경우가 가장 음정을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 딸랑딸랑 그 바둑이 방울 불러야 돼요. 그쵸? 자,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바둑이 방울 음정 점점 떨어지는 거 지금 느끼시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1도 5도만 쳐드렸어요. 그죠? 연주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는 처음에 딸랑딸랑딸 이 장삼도 음정을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바둑이 방울을 끝까지 부르려면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C 메이저에 대한 조성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연주를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연주를 안 해드린 상태면 잘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연주 해드린 상태보다 더 못 부르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첫음이에요. 바둑이 방울, 첫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딸랑딸랑.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좀 전에 바둑이 방울을 불렀어요. 메이저 조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게 음악이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E 플랫 키로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조성이 정확하게 어떤 조성일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1도 5도 화성 진행이 된다는 걸 한번 내가 부르고 들었기 때문에 지금 E 플랫 키로 부르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조성에 대한 적응 능력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키를 바꿔가면서 여기 있는 동료들을 시창청음 훈련을 할 때 키를 바꿔가면서 계속 부르자고 제시를 드리는데, 이게 맨 처음에 사실 키가 계속 바뀔 때마다 그 순간적으로 내가 그 조성에 적응을 해서 이 음정을 낸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게 첫음이 솔이었어요. 그럼 제가 장삼도를 음을 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또 딸랑딸랑 불러보세요. 시작. 떨어지지 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시창청음 훈련을 할 때, 그 1대1로 혼자 하고 싶어. 사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시창청음 훈련을 할 때 지금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시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나는 음은 못 찾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맞게 부르는데 옆에 틀리게 부른 사람 때문에 계속 나도 음정이 흔들려서 짜증이 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다 귀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외국에서는 시창청음 훈련을 할 때 모두 그룹 수업을 해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뭐냐면 한 4성부 정도 나눠서 각자의 파트를 남의 파트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부르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학교에 다 앙상블 수업하시고 오케스트라 수업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내 연주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요? 남의
남의 소리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창청음을 잘하시면 잘하실수록 남의 소리를 더 잘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창청음 훈련을 할 때 이게 단체 수업을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단체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이랑 저랑 독대를 하고 있었어요. 자, 딸랑딸랑 불러보세요. 근데 음을 못 찾았어. 그러면 전 계속 기다리고, 선생님은 딸랑 부르다가 또 아니고, 딸랑 이렇게 부르다가 아니고, 이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빨리 찾아가는 것도 사실 그게 청음 능력 중에 하나고요. 그게 어떤 기초 단계에서나 기본 단계에서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빨리 가져야 되는 조성감, 능력 중에 하나고, 그게 조성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응용반주 하실 때도 훨씬 더 편해지세요. 자, 그러면 딸랑딸랑딸랑 이거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저기 보시면 단삼도 상행은 뭐라고 돼 있어요? 파란 하늘이라고 돼 있죠. 저 무슨 노래일까요?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그러니까 파란 하늘만 해도 지금 아기염소 노래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기 있는 건 전 국민이 다 아신 노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아기염소 노래 불러보세요. 파란 하늘 꿈이 그리운 푸른 언덕이에요. 시작. 끝까지 부르세요. 자, 파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제시된 키가. 그러면 선생님들 이렇게 부르시다가 계속 제가 화성을 제시 안 해드렸을 때 계속 떨어지거나 지금 처음에 잡기 되게 힘드시죠? 그쵸? 그래서 얘가 E 플랫 키예요, 지금. 제가 드린 게. 그러면 불이 푸른 언덕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아기염소 어떻게 돼요? 크게 부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게 시창 훈련을 하실 때 계속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제가 1도 5도밖에 안 눌러요. 그러면 응용반주로 살짝 연결을 해보자면, 내가 바꿔야 되는 타이밍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감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노래는 그래도 바꿔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생전 처음 듣도 보도 못한 노래는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사실 모르고 계속 틀렸네 이런 생각만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화성은 1도부터 7도까지 굉장히 많은 화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속도 있고 부감도 있고 여러 가지 화성들이 있지만, 내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도 5도예요. 1도 5도기 때문에 1도, 그쵸? 5도, 그러면 이 조성에 대한 1도 5도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창 연습을 할 때도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하는 게 시창이 좋아질까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좋아질까요? 이 후자가 더 좋아져요. 음을 그대로 절대로 인식을 해드리는 거는 화성감에 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성학을 할 때 베이스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삼음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그 화성적으로 받쳐주는 게 음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단순 음만 하게 되면 그냥 그 절대적으로 계속 맞추는 훈련만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선생님들은 대부분 어떻게 상대 음감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음감이 있으신 분들도 제가 설명할 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민요를 편하게 하시려면은 이동도를 하시거나 상대를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편해지세요. 그리고 사실 음악을 할 때 상대랑 절대 훈련을 모두 다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파란 하늘 이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일단 화음 모르겠으면 그 조성에 이제 조금 이따 더 얘기 드릴 텐데 1도 5도만 계속 누르시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화음 누르는 것도 되게 불편해. 그러면 1도, 5도 베이스만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소리를 잡는데 화음보다는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솔부터 제시해서 단삼도를 만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요? 단삼도니까 상행이니까 파란 하늘이구나. 그러면 파란 하늘 불러보세요. 자, 이러면 C플랫 음을 잡으실 수가 있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 음정 연습하는 그 프린트는 별도로 다시 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이제 잠깐 돌아오면 마찬가지예요. 밑에 장삼도도 자, C플랫. 그러면 장삼도 상행은 뭐냐면 아까 뭐였어요? 딸랑딸랑 바둑이 방울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딸랑딸랑 불러보세요. 바둑이 방울. 시작.
이거예요. 자, 그러면 딸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딸랑 그러면 내가 불러야 되는 음정은 이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장삼도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 모르겠으면 임신표를 떼고 일단 시부터 따져도 돼요. 그래서 음정을 하실 때 첫 번째,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준음 절대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말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무조건 숫자를 세셔야 돼요. 그쵸? 시부터 3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3도니까 무조건 레를 적어놓고 보셔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시, 레는 피아노 건반상에서 반음이 있어요? 없어요? 시레. 있죠? 그쵸? 그러면 아까 지금 단삼도 미소라고 반음의 상태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쵸? 그러면 지금 시레 이 상태는 지금 몇 도인 상태예요? 단삼도인 상태죠. 그쵸? 근데 제시된 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C 플랫이 되면 여기가 내려가니까 간격이 넓어져서 장삼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위에 뭐라고 쌓으시면 돼요? 레라고 쌓으시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미라. 그래서 원래 훈련을 하실 때 임시표가 없는 거부터 먼저 문제 푸실 때도 푸시는 게 훨씬 더 편하세요. 임시표부터 없는 거, 믿음이 임시표 없는 거부터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임시표 있는 거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미예요. 자, 미. 장삼동은 뭐 노래 불러야 돼요? 딸랑 시작. 자, 그럼 딸랑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음정은 찾으셨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미에서 일단 3도니까 미파솔, 무조건 솔을 올리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미솔이네. 이게 기준과 일치하죠. 미솔은 단삼도로 기준을 일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거를 늘리기 위해서 샵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때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에서 솔 해가지고 일단 3도 쌓고, 그 다음에 장삼도인지 단삼도인지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스스로에게 자꾸 세뇌를 할 때도 아까 저희가 미에서 솔까지 일단은 3도를 올렸고, 그 다음에 미솔은 기본적으로 이게 그 기준을 제시해 드린 게 단삼도였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미솔이 단삼도라는 걸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내가 반복하지 않아도 거의 무의식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화성학이나 이런 걸 하실 때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계 자체를 많이 만들으셔야지 어떤 일부분들은 화성학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닌데 대부분 화성학을 외워서 배워오시거든요. 근데 외워서 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과정을 화성학은 모두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기본적이고 단순한 거지만 얘기를 할 때 미솔이 기본적으로 피아노 건반 사이에 반음이 있는 단삼도니까 내가 여기서 솔샵을 붙여야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음정을, 그러니까 똑같은 음정 한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계속 연관지어서 푸셔야지 나중에 이게 증육하음까지 연관돼서, 그러면 그러니까 시험에서 결국은 왜를 써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증육하음을 써야 되고, 앞뒤로 어떤 상황이고, 그 다음에 증육하음은 화성의 특징이 뭐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딱 증육이야 이렇게만 외우시게 되면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외우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이유, 그러니까 특히나 분석이나 형식 파트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갈 수 있고 저건 저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화성학을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 잠깐만 쉬고 할게요.